앞에 아마 무슨 뭐 절대값 B 막 이런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쓰기를 잘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일단 알파 베타라고 놔줍시다. 그러니까 아마 앞에 어딘가에는 그 절대값에 B 줘가지고 말 그대로 절대값의 B가 뭐 1대 4였냐? 4대 1이었냐? 4대 1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었을 거야. 그냥 받아쓰기를 잘해야지. 받아쓰기를 일단. 그럼 얘는 절대값의 합이 6이다. 그러니까 저 알파 베타에 각각의 절대값, 원점과 떨어진 거리, 그 크기가 6이다. 이렇게 준 거야. 됐냐? 받아쓰기 잘 하시고.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에 의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금방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그 다음 두근의 곱은 3분의 요거. 현재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쓰기만 하면 이런 상황인 거지. 그지? 됐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쓰면 돼?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범위 나누는 거라고 했고, 절대값을 제곱하는 경우가 없진 않다 그랬어. 근데 함부로 막 맨날 보일 때마다 제곱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범위 나누기는 오히려 좀 까다롭고, 빨리 절대값의 정의로 빨리 풀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가 드물게 그냥 제곱해버리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이렇게 썼지만 다 제곱을 한다는 소리야, 양변을. 그래서 양변을 다 제곱을 해준다. 자, 그러면 얘는 제곱하게 되면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중간에 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은 36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여기 절대값은 여기는 이렇게 그냥 합쳐서 써도 되지요. 됐나? 됐지. 요걸 이용하는 거지. 즉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가 돼?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따로 계산을 추가로 하고 계산할 수가 있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알파가 16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K네. 됐냐? 따라서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얘로 갈아 끼우고, 그 다음 이제 요 알파 베타에는 저거 다시 넣으면 되지.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이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지만,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요 2는 들어갈 수 있지. 다시 말하면 뒷부분이 결국 이렇게 된다. 따라서 16을 넘겨서 가지고 오면 20이 돼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러면 이건 절대값 뺏길 수 있지.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좀 단순하게 써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20이다 라고 써여 있는 거지. 그럼 원래 이 절대값은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지금 보면 확정이잖아. 마이너스로 나오면 안 되지. 마이너스로 나오면 0은 20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확정. 그냥 날아가는구나. 이러면서 K 값이 나오는 거야. 됐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하기도 해. 뭐 방식은 뭐 어차피 같은 계산이긴 하겠지만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곱하는 건 맞는데, 제곱하고 나서 일부러 좀 모양을 똑같이 힌트들을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얘도 제곱해서 같이 한번 위아래로 놔둬봐. 이래도 돼. 쟤도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위아래로 딱 놔보면 빼고 싶게 생기지 않았냐? 위에서 아래 빼면은 뭔가 식이 간단하게 이뻐지지. 아이고. 이래도 이제 비슷한 같은 모양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됐냐?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아마 얘가 그냥 뺏겨지면 오히려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뺏겨줘야 되겠네. 그치? 됐어? 다시. 그러니까 아까랑은 약간 그 길이 다르니까 계산 구조도 약간 달라질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얘 절대값이 그냥 날아가면 말이 안 되잖아. 0 돼버리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뺏겨줘야지. 됐냐?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20이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도 결론이 날 수가 있죠. 어쨌든 아까처럼 이렇게 풀던 K값은 당연히 동일하게 나온다. 30. 뭐고 하는 거야? 요 2 안 나눴네. 2로 나누기로 해놓고 얘를 2로 안 나눴네. 이러면 마이너스 5네요. 오케이. 그러면 15가 정답이네. 됐지? 됐죠? 그 다음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켤레근 개념을 생각해 보면 실은 여기 이렇게 허근이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둘을 잡아놨지. 그 다음 개수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실수로 잘 잡혀 있어. 다른 데 아예 없이.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게 허근이 확정이면 복소수 범위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일반 형태로 써본다면 뭐 근이 저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켤레근에 의해 한근이 이거면 한근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허근은. 맞아? 그래서 실은 저렇게 허근이라고 확정적으로 알려주면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특징이 무슨 관계냐 하면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어. 그지? 그럴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줬지만 뭐 예를 들면 알파의 켤레 복소수 취한 게 베타고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라고. 됐냐? 됐지?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페이크를 쳐놨지만 알파 바가 베타야.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요 베타 바가 알파라고. 따라서 이 식은 결국 켤레 복소수는 그냥 다 줄여 놓으면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4랑 7 가지고 저 켤레 복소수 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이 얘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허근의 메인 특징 중에 하나. 직접 구해봐도 확인할 수 있고. 왜냐면 숫자가 나와 있잖아. 뭐 구할 수도 있어. 짝수근을 좀 써준다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3 마이너스 3. 따라서 2 뿔마 루트 3i지. 그냥 딱 봐도 두 근이 켤레 복소수 관계인 게 나오지. 직접 확인도 할 수 있고. 됐죠? 다음에 328번. 얘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풀이를 좀 보여줄 건데 뭐 첫 번째는 그냥 무식하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 좀 뭔가 항등식을 하나 세워놓고 이용할 수도 있고. 일단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추가 힌트용으로 빨리 딱 쓰고 문제 시작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산도 가능은 해. 왜냐면 얘네들이 전개되는 모양이 뻔하거든. 예를 들어 얘는 한번 쫙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면 요렇게 전개가 되겠지. 됐냐? 그 다음 얘도 전개한다 생각해 보면 4-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규칙이지. 다음 거는 아마 그러면 9 빼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라. 얘도 나올 거고 얘도 나올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좀 계산을 그냥 좀 노가다 띄어서 대신에 전개는 빨리빨리 되니까. 맞아? 그냥 요래 놓고 계산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항등식을 세워봐도 돼. 뭔 소리냐? 지금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주기는 줬지. 근데 잠깐만 이거 무시해봐. 최고차항계수 1인 것만 기억하자. 최고차항계수 1인 것만 기억하자. 그냥 두근 알파 베타만 가지고 2차식을 세울 수도 있지. 어떻게 세우면 돼? 인수분해된 형태로 요렇게 세울 수 있지.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즉 2차식이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얘랑 연결하면 이렇게 항등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다 라고도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이 위에 있는 모양들을 어떻게 쓰면 돼? 예를 들어 이거 뭐야? 얘는 지금 아래식에 x의 1박은 식이잖아. 맞지? 맞아? 그럼 얘는 2박은 식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얘고 2 집어넣은 게 얘고 3 집어넣은 게 이일 거고 4 집어넣은 게 얘고 5 집어넣은 게 이걸 거야. 바로 5개 넣어서 계산.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됐냐? 항등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329번이 방금 질문 받아서 풀어준 그 문제네. 절대값 저렇게 붙어 있는 거 맞지? 그치? 다음 333번. 얘는 뭐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풀면 풀 수야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다음 2차 방정식 길게 나와 있는데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 돼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일단 해본다면 만약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생겼다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 숫자로 따지면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2면 한 근이 2면 한 근은 마이너스 2고 이 소리잖아. 아, 제일 큰 특징이 뭐야? 저 경우면 두 근의 합,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결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0이야. 맞지? 따라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라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고 공짜로 알려준 거라고 이제 빠르게 받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두 근의 합이 0이면 저 자리가 0이어야 되잖아. 공식에 의해서. 그지? 따라서 요거 그냥 거의 뭐 반사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m값이 이제 두 개 나오지.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m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겠네. 됐냐? 됐지? 둘 다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지는 실은 이제 여기 뒷자리를 완성시켜보면 알지. 저기가 상수항 부분이잖아. 마이너스 3인 경우엔 이 자리가 4가 될 거야. 맞아? 그럼 두 근의 곱이 3분의 4가 되지. 부호가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 얘 아니야. 이거일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상수항만 집어넣어 봐도 판단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냥 이것도 그냥 그건 모르겠고 그냥 m이 마이너스 3인 경우하고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놓고 봐도 되지만, 요거는 그럼 m에 2 집어넣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겠네. 뭐 이렇게 놓고 얘는 허근이네. 뭐 이래 되지만 그냥 상수항만 봐도 부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상수항에 넣어서 진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요게 맞아. 됐지? 그래서 m에 2 집어넣어 주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겠네. 됐지? 요것 때문에 잠깐 본 겁니다. 저 밑에 2번도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래,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며 두 근의 합이 0이구나, 여기 0이구나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2차 함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절대값 프린트할 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 설명을 하기는 했을 거야.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를 제대로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뭐 전반적으로 한번 쫙 떠들어 보도록 하지. 일단 초반 부분은 그냥 중3 때처럼 2차 그래프 가지고 노는 부분이고, 실은 이제 여기부터가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못 갈 건데, 여기부터가 공수1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을 몇 개만 꼽아봐라 했을 때 무조건 뽑히는 게 얘야. 요게 이제 나중에 함수 쪽을 다루는 모든 수학 내용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야 돼. 여기 그 시작으로 일단은 먼저 2차 함수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그래프, 함수라는 거를 하실 때 있잖아. 그래도 자네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래프들 막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그래프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선이 좀 같이, 예를 들어 쉬운 걸로 직선으로 해봅시다. 이거 중학교 때 한 거 아니야? 중학교 때 그래프가 어떻게 탄생한다고 배웠냐? 관계식 가지고 얘가 왜 직선이 되는 거야? 결국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거지. 0 넣으면 0, 1,2, 2,4, 3,6,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처음엔 이렇게 정수 단위를 넣다가 막 여기다 이제 막 0.1도 넣어보고 0.2도 넣어보고 이러면서 점을 찍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라인이 되는 거 아니야. 곡선이든 직선이든.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교과서나 책 같은 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선도 맞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는 것도 너네들이 같이 이렇게 좀 시선이 봐줘야 돼. 그러니까 대체 이런 짓을 요 위에 점 P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잡혀 있을 때 뭐 너네는 안 그러겠지만 가끔씩 이 위를 진짜 위인 줄 알고 직선의 위 이런 데다 찍는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직선에 구성하는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한 놈의 구성원을 알려준 거지. 이 위에 점 중에 한 개를 준 거야. 그런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은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지. x에 a, y에 b. 맞아? 이게 어찌 보면 그래프 생김새지. 이 참수도 마찬가지야. 이게 선이지만 여기에 점이 졸라 많은 거야.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됐냐? 그치? 그래서 그럼 요 관계식이라는 건 또한 다음과 같은 시선으로도 볼 수 있어. 저 관계식이라는 건 나는 보통 이제 시소를 많이 빗대어서 예시를 들거든. 시소 같은 거란 말이야. 딱 이렇게. 저기 x랑 y라는 문자는 시소에서 의자 역할이야. 의자 역할. 변수라 그러지 우린 이것을. 그치? 뭔가 값이 상수처럼 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그 a, b 이런데 상수처럼 그냥 값이 딱 정해지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누가 계속 들어와서 앉는 의자 역할을 하는 게 저 변수 x, y의 역할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위에 점 하나 뭐 아무거나 뭐 2,4 얘 위에 점 2,4란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딱 좌우에 딱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숫자가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됐냐? 그치? 저 x, y에는 누군가가 들어가는 자리야. 뭐 얘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됐어? 됐지? 이런 관계임을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 상태로 이제 2차 함수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2차 함수 기본형. 보통 교과서인데 이제 ax 이러지만 나는 그냥 더 쉽게 그냥 1x 제곱으로 해볼게요. 항상 자네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모든 그래프의 기본형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만약 깜빡할 수 있어. 잠깐만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면 항상 중학교 때로 돌아가. 원시적으로 돌아가. 점 찾아. 0 넣으면 0. 1 넣으면 1. 대신 비율은 좀 맞춰라. 2 집어넣었으면 1, 2, 3, 4.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형태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이 참수가 이제 아까처럼 점들을 다, 저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다 연결해보면 요런 라인이 생성이 되지. 됐냐? 그래서 이 참수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 두 가지 뭐야?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지?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 진짜로 진짜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참수는 언제든지 자네들이 요 축을 찾을 때 바로바로 축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지금 같은 경우야 축이 이제 x는 0이라는 직선이지. 이거 직선이잖아. 맞아? y축이기도 하지만 맞냐? 그치? 그래서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꼭지점과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참수가 어떻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언제든지 축! 딱 하고 축의 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됐어? 반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 아마 자네들 외우고는 있을 건데 뭐 예를 들면 자네들 이 참수 그래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이거 꼭지점이 뭐 3,1이다 라고 잘 알고 있지. 그 원리가 평행이동이지. 맞아? 평행이동도 좀 정확하게 이해 좀 해볼까? 왜 여기는 마이너스 막 중학교 때 한참 헷갈렸을 거 아니야. 얘는 x 빼기 3인데 이제 3이라고 대답하고 여긴 플러스 1인데 그건 또 부호를 그대로 1이래. 왜 이렇게 잡히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도 잠깐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동은 앞으로 너네들이 배울 모든 그래프에서 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별 희한한 그래프들 많이 배울 거거든. 많이 배울 건데 모든 그래프에 적용되는 정말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행이동, 얘가 y는 x제곱이잖아. 자, 한번 해보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민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그림적으로는 플러스 2만큼 민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 위에 점들이 졸라 많잖아. 그 점들의 x좌표가 다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든 점들이 다 옆으로 두 칸씩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결과가 마치 곡선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점들이 x쪽이 다 2씩 커진 거야. 여긴 2일 거고. 맞아?
됐냐? 근데 왜 관계식은 그럼 저기 x 플러스 2라고 안 넣고 x 빼기 2라고 넣을까? 왜? 왜 그런 거야? 아까 전에 내가 그려준 시소를 잘 생각해라. 저 y는 x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시소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단 의자라고 그랬지. 요 의자가 y인 거고 저기 의자가 x인 건데 점들의 역할은 여기에 올라가는 애들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당연히 빼기 2죠. 이렇게 돼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있는 점, 뭐 예를 들어, 숫자로 써 그냥. 3,9라는 원래 기존에 있던 애가 x축으로 두 칸을 가면서 x좌표가 커졌을 거 아니야. 맞아?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앉을 애들이 전부 다 살이 2kg씩 쪄 있는 거야 지금. 그럼 균형이 안 맞겠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막 여기에 뭐 또 줄 아주 단순하게 생각. 요 Y쪽은 죄가 없어. 저긴 건들지 마. 저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쟤는 됐어. 여기서 알아서 해야 돼. 여기에 들어갈 애들이 다 살이 2kg씩 쪘어.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뭐 하면 돼? 의자 무게를 빼면 되지. 의자를 2kg 가볍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kg 무거운 애들이 앉아도 다시 똑같이 균형이 맞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했다 했을 때 기존의 x 자리에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거야. 됐냐? 그치? 앉을 애들이 2kg가 무거워졌으니까 의자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럼 연달아서 여기서 만약에 y축으로 마이너스 1을 밀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 그림의 뜻으로는 이제 여기 두 칸 민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들이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맞아? 다시 말하면 이 점에 있는 y좌표들이 전부 다 1씩 작아진 거고. 그럼 다시 이것도 되겠지. 여기에 들어갈 애들이 다 다이어트해서 살치로가 뭐야? 살이 1kg씩 빠진 거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자 무게를 1 늘리는 거야. 됐냐? 그런 원리인 거라고.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1 밀었으면 y 대신에 y 플러스 1로 의자를 교체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얘를 넘겨서 쓰니까 마치 부호가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넘겨서 쓰니까. 됐냐? 요게 평행이동의 정확한 원리니까 다시 한번 분명 배웠을 거야. 잘 알고 계시고. 됐냐? 됐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함수를 저렇게 주면 좋지만 저렇게 안 주고 이렇게 전개해서 줬을 때 다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자네들이 잘 아는 완전제곱식 고치는 과정이지. 됐냐?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 애들은 이렇게 잘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 계수에 뭐 붙어있는 경우도 잘 고칠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고치고 싶으면 1단계 먼저 묶어주지. 이때 상수항 안 묶어도 돼. 그 다음 규칙대로 반땡하지. 이때 요 반땡한 거 보고 좀 따가 완전제곱식 누구의 완전제곱식인지가 결정이 나는 거지. 붙이고 바로 빼주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 이 세 개가 완전제곱식인데 이거 보면서 즉 2의 x 플러스 2분의 5의 완전제곱식이고 마이너스 4분의 25는 얘랑 곱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리고 이거 보고 그러면 이제 의자가 2분의 5 무거워졌네.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5 이동. 요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23 밑으로 이동 이러면서 꼭지점을 찾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차 함수 그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차 함수 그리는 두 번째 방법. 이것도 아마 그 절대값 프린트 할 때 한번 보여줬을 텐데 한 번 더 확인. 항상 있는 일은 아니라서 이건 특수한 경우지. 저런 거.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쟤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릴 수도 있고 당연히. 근데 지금은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 되잖아. 원리도 잘 알아.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y는 이거 형태야. 그럼
x에 4를 넣었을 때 y가 0이란 뜻이 되는 거지. 이 식은.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이걸 순서쌍으로 쓰면 4,0 지나가고 마이너스 1,0 지나간다는 소리잖아. 맞아? 그럼 얘를 그릴 때 y축도 안 그려도 돼. 처음부터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x축 하나 띡 그려놓고 이 참수의 특징, 대칭형. 맞아? 그런 설명은 일부러 다 안 했어. 마이너스 1,0 지나가고 4,0 지나가면서 대칭형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최고차 함계수 부호만 조심하고. 됐냐?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 꼭지점이 문제 보니까 꼭지점을 구할 필요가 있어. 그럼 그냥 이대로 구할 수 있지. 뭐부터 찾으면 돼? 축부터 찾아. 축 몇이야? 응. 가운데 몇이야? 중점 구하는 방법은 평균처럼 더해서 나누기 2 더하면 3 나누기 2하면 2분의 3 맞아? 따라서 이렇게 축을 찾으면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은 거니까 y좌표는 넣어서 계산해야지. 됐냐? 일단 이렇게까지 이 참수 그리는 방법 됐어? 됐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축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참수의 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잘 나와야 된다고. 숫자로 하면 잘 나오겠지. 자, 대답해봐. 딱 보면 축 바로 나와? 몇이야? x는 3. x는 3이라는 직선. 맞아? 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하는 짓이 반땡을 한 다음에 제곱한 걸 뒤에 붙이고 빼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보고 얘가 x 플러스 2분의 11의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보고 x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맞아? 이게 언제든지 잘 나올 수 있어야 돼.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건 축이 뭘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3을 묶을 거야. 여기서 3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써주면 되지. 언제나 이런 건 불안하면 슬쩍 다시 집어넣어서 검산까지 해보시고. 됐냐? 그리고 이제 얘를 쳐다보고 빠르게 반땡한 거.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생긴 애라는 얘겠네? 뒤에 필요 없고 일단. 그럼 따라서 축이 3분의 2구나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된다고.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 있어도 이러면 축 뭐야? 2K 됐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마 중학교 때 외우고 있어서 아직 안 까먹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면 뭐 좋고 이렇게 풀버전 미지수일 때 축의 방정식 그러면서 막 공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나와 있지. 그지? 결론적으로 이건 빠르게 외워지면 돼. 결국 원리는 직접 고치는 거랑 똑같거든. a로 묶어내면 여기가 a분의 bx 이렇게 될 거야. 축만 찾을 거니까 막 상수항 빼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여기만 잘 보면 되잖아. 여기가 요거니까 그 제곱 법칙에 의해 반땡을 할 것이며 그거 제곱한 걸 뭐 붙이고 빼고 막 쓰겠지. 근데 우리는 축을 찾을 거면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축이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나중엔 외워지시면 됩니다. 됐냐? 이 참수에서 축을 잽싸게 딱딱 파악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됐지? 자, 그럼 일단은 빠르게 이 참수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보자. 다음 주에 중요한 걸 하겠구나. 자, 가자. 다음 이참수가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일단 꼭지점 찾아야 되네. 아직은 초반이라 쉽게 해줬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바로 알아서 고쳐지죠, 그냥. 이미 막 상수항 만들 필요도 없고. 자, 그럼 천천히 써라. 이러면 꼭지점 좌표는 뭐가 돼? k, 4k 플러스 5가 되고 요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한 놈이 얘입니다. 라는 소리니까 x좌표, y좌표 집어넣으면 나오지. 됐지? 됐냐? 얘도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수항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대놓고 줘가지고 그럼 감사한 거고 그럼 이거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m, 마이너스 m 플러스 2. 자, 이차함수 개념은 끝. 그럼 그 다음은 그냥 기본적인 4분면 지식 1, 4분면에 있다. 무슨 힌트 준 거야? 얘네들 부호 힌트 준 거지. 둘 다 0보다 크다로 부등식 풀어라가 되겠네. 되냐? 344번을 잠깐만 봅시다. 343번이랑.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앞에 배웠던 기술들은 이렇게 또 튀어나오면 나올 때마다 왔어 이러면서 잘 풀어주시면 돼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두 근에 한만 줬네. fx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즉 2차 방정식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최고차 함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x일 거 아니야. 즉 이건 이제 2차 방정식 기술이지. 저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겠구나. 그러니까 fx는 저 좌변에 있는 놈일 거 아니야. 됐냐? 됐지? 그런데 이놈의 꼭지점이 직선이니까 자, 이 상태로 꼭지점 찾아라. 그래서 1차 계수가 상수기 때문에 야, 이건 뭐 바로 써도 되지. 요거 요렇게 꼭지점 찾을 수 있겠네. 맞지? 요게 x 빼기 3제곱이고 마이너스 9 플러스 k이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가 3, 자, k 마이너스 9라고 쓰자. 됐지? 됐지? 배웠던 거 그대로. 그 다음 얘도 x축과 두 점을 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래프를 자, 물론 지금 최고차 함계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일 수도 있어. 이렇게 정보를 준 거야. 그치? 됐어? 어쨌든 그림은 저렇게 돼도 결국 식의 형태는 최고차 함계수만이라도 미지수로 잡아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식을 찾을 수가 있지. 됐냐? 됐지? 아까 보여준 거지? 됐냐? 자, 꼭지점 찾아야 되네. 자, 꼭지점 찾자. 그러니까 실은 이거든 중요한 건 축을 일단 찾는다 생각하면 되지. 축. 이 그림이나 축은 어쨌든 동일할 거 아니야. 축 x는 몇? 더해서 나누기 2. 더하면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 됐냐? 됐지?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는 침착하게 여기에 잘 집어넣어 줘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9a네. 이렇게 차근차근 잘 꼭지점 좌표 찾으면 되고 이것이 직선 위에 있다 집어넣으면 나오겠네. 되냐? 됐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뭐 됐지만 그냥 식에서 꼭지점을 식으로는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지. 되냐? 그 다음 자, 이차함수 기술은 다 끝났는데 계속 앞단원에서 사용된 기술들이 자꾸 섞이고 섞일 거야.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항등식의 원리가 일부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잠시 우리 그 항등식 기술 좀 다시 살펴보자. 물론 내가 그 항등식 기술 1, 2, 3번 세 가지 유도할 때 뭐 그냥 가장 원시적으로 대표적인 항등식,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 이렇게 딱 써놓고 이걸 막 넘겨가면서 보여줬겠지만 지금은 잠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 요 2번 기술 잠깐만 봐봐. 2번 기술이 뭐였어? 뭐 예를 들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친다면 문자는 계속 바뀌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친다면 2번 기술이 그 K에 대해서 2차식이면 2차식 형태로 1차식이면 1차식 형태로 내림차순에서 0, 0, 0 하는 거잖아. 맞아? 1차식으로 예시 좀 들어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인데 1차식이야. 그러면 2번 기술이 이렇게 고쳐가지고 여기가 0이다, 여기가 0이다를 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이거를 시선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K에다가 5만 가지 숫자를 넣어야 돼. 이 K에다가 숫자를 그냥 되는 대로 다 때려 박아도 일정하게 0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즉
여기에다가 뭐를 넣든 식이 안 변하게 하려면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여기에 0이 박혀야 니들이 K에다가 17을 넣던 100을 넣던 2.5를 넣던 그냥 0 하고 고정되잖아. 그래야 항등식이 가능하지. 그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항등식은 아닌데 저 원리가 들어가 있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래잖아. 맞아? 저건 함수야. 항등식은 아니야. 그런데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m의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맞아? m에다가 숫자를 뭘 넣든 뭔가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소리지. 즉 따라서 항등식처럼 m으로 묶이는 애들은 m으로 싹 묶어놓고 잘 쳐다보면 m에다가 5만 가지 숫자를 넣어도 일정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0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냐? 이게 항등식은 아니지만 원리가 똑같아. 됐냐? 저 자리가 0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m에다, 즉 m을 쌩 깔 수 있거든. m이랑 상관없이 항상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됐냐? 그 뭔 일인지는 다시 한번 보자. 여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야? x가 2인 경우지. 함수는 언제나 짝짝꿍이야. x가 2인 경우? 그럼 y는 몇인데? 4지. 다시 말해 m 값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2,4를 지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냐? 그렇지? m 값과 상관없이 여기를 무조건 지나간다. 항등식의 원리가 일부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점 P는 2,4를 말하는 겁니다. 됐지? 가끔씩 등장해. 이렇게. 됐지? 가끔씩 이렇게 등장해. 뭐 직선 같은 경우도 다음 직선이 y는 mx 플러스 뭐 3m 플러스 1. 얘가 뭐 m 값이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거 찾아라. 그러면 m으로 묶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 됐지? 어쨌든 일단 이렇게 P 좌표 2,4 됐지. 그럼 그 다음은 이 2,4가 꼭지점이래. 어떻게 풀래?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지.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지. 꼭지점 찾아야죠. 그러면서 얘를 꼭지점 찾는 계산을 해도 돼. mx에 자 이렇게 문자 있어도 이제는 잘 해야 돼. 반땡한 게 플러스 2분의 m 제곱한 게 4분의 m 제곱. 다시 빼줘야 되고 있던 거 잘 써주고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m의 전체 제곱 뒤에 남은 하얀색들 다 써주면 꼭지점까지 완벽하게 써. 여기서 갑자기 막 암산 얘가 뭐 이러다가 틀리지 말고 좌표로 완벽하게 다 써봐.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 x좌표 얘가 y좌표지. 이렇게 완성 잘 해놓고 얘가 2 얘가 4 정확하게 됐냐? 됐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꼭지점을 이렇게 아예 2,4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거꾸로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만 가지고 오고 2,4가 꼭지점의 2차식을 내가 먼저 작성을 먼저 해버릴 수 있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만 좀 빌려와서 이렇게 맞아? 요래놓고 얘를 전개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거 보고 m 찾으면 되잖아. 됐냐? 됐지? 뭐 어쩔 때는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됐지? 다음 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 보는 방법 이런 것도 빨리 뭐 이미 잘 보면 좋고 이런 거 그림 막 잘 안 보이고 이런 분들은 자꾸 버릇해야지 뭐. 야 그림 따로 잘라. 자, 축이 2다. 그림 잘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라인 2라고 알려줬지. 그 다음, 여기 x절편,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2점 알려줬고, c좌표, y축 여기 있어요. c좌표 0,3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자, 일단 삼각형 넓이 준 힌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겠네.
요 삼각형 넓이잖아. 근데 C좌표가 3인 걸 알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문제 없지. 지금 현재 이 정도는 문제 없지. 현재 지금 삼각형의 높이라 할 수 있는 여기는 3으로 주어진 거야. 됐지? 됐지? 넓이가 9잖아. 밑변 몇이야? 몇이야? 문제 없지? 나왔어. 뭘 할 수 있냐? 찾을 거 다 했어. 이제 이러면 저기가 몇이고 저기가 몇 구해서 fx 구하면 끝이야. 뭘 할 수 있어? 이게 뭔데? a, b 좌표 구할 수 있지. 나와? 나와? 그거 말한 거 맞아? 그렇지? a, b 좌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요 길이가 6인데 여기 축, 여기 좌표를 2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이게 이참수라서 여기가 3씩일 거 아니야. 맞지? 즉, 3칸 옆으로 가고 3칸 뒤로 간 지점이 A와 B의 좌표일 거야. 그치? 따라서 B 좌표는 그러면 몇이야? X 좌표가 오겠지. 2에서 뒤로 3칸 간 여기 A,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네. 됐냐? 따라서 fx 형태를 잡을 수 있죠. 인수분해 버전으로 fx 형태를 잡을 수가 있겠네.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안 나와 있다. 최고차항계수 항상 조심해. 안 나와 있잖아. 됐냐? 저 a를 구할 방법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요거 뭐 넓이 쓸 때 쓰긴 했지만 0,3 지나간다는 거 아직 여기에 안 넣어봤잖아. 그치?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겠지. 됐냐? 이 그림 잘 보시고. 그 다음 346번도 지금은 저기 관계식이 나와 fx식이 나와 있거든. 따라서 지금 저 식 하나만 봐도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것들이 다 나오지. 웬만한 게 다 구해지는데 너네들도 구해지냐? 일단 저 이차함수 지금 저거 마이너스 잠깐만 통째로 좀 묶어보면 완전 제곱 없이 고치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묶은 거야. 인수분해 하려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되지. x 빼기 1, x 빼기 3. 됐냐? 1하고 3이지. 어디가? 내 글자로 잘 봐. x축 여기 있어. 그림 잘 봐. x축 여기야. 여기가 1하고 3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축도 나오네. 그럼 그 정중앙이 축일 테니까 여기는 2일 거고. 됐냐? 그 다음 여기 C좌표는 Y축과의 교점이라 Y좌표는 언제나 그래프 Y좌표는 항상 체크해. Y좌표는 마이너스 3 맞냐?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3. 됐냐? 끝났어. 지금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재료가 다 완성됐어. 너네도 다 보여?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지금 윗변, 그 다음에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잖아. 자, 높이는 나왔지? 높이 몇?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여기 사다리꼴 여기 있잖아. 지금 이 자식의 높이는 3인 거지. 맞아? 높이 3. AB는 저 1하고 3이니까 간격 2겠지. 얘는 잘 봐야죠. 이런 거. 그지? 왜? 왜 4? 왜 4? 왜 4? 여기가 x가 2인데 그 옆에 있는 요 라인이 y축이잖아.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x는 0이라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요 간격이 2잖아. 그럼 당연히 이차함수 대칭성에 의해 여기 간격도 2일 것이라 여기는 4 라인이 되겠네. CD 길이 4. 됐지? 그냥 이런 건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되죠. 됐나? 그 다음 347번. 자, 나 그림만 잘라서 할게. 너네 그 책의 문제랑 같이 봐. 지금 여기 색칠된 게 잘 보이냐? 색칠된 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혹시 만약에 이런 거 프리노트상 잘 안 보이거나 하면 책 보시면 되죠. 책, 너네 책. 당연히 자네들은 현재 저렇게 곡면 포함된 넓이는 구할 줄 모르지. 적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적분 배워도 이건 안 구해. 자르잖아. 중학교 때 해봤잖아. 자, 어떻게 자를래? 방법은 한 2가지 정도 있겠네. 어떻게 자를까? 두 이차함수 관계식은 잘 보십시오. 두 이차함수식, 자네들 책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최고차항 개수는 똑같은 거 확인되지. 굴곡은 변하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 붙이는 걸 할 수가 있죠. 어디 자르면 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보통 이제 X축이랑 Y축이랑
좀 이렇게 평행하거나 수직이게 잘라주면 좋지.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 오려 붙이면 완벽하게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 뭐 이렇게 잘라도 돼. 뭐 이렇게 자르는 애들도 있더라.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잘라 붙여가지고 그걸 여기다 붙이면 평행사변형. 다 좋아. 상관없어. 되냐? 지금은 처음 걸로 해보자. 즉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잘라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면 자네들은 이제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 넓이 구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럼 얘네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 보면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선택 장애 있으면 선택에 좀 약간 맨날 선택할 때마다 벌벌벌 뭐하지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수분해도 돼. 완전 제곱식도 되고. 그럼 지금 이렇게 구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 물론 다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데 찾는 거지. 이런 데 찾는 거지. 물론 찾은 다음에 겨우 이차함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여길 찾아도 그럼 그걸로 다시 축 찾아서 뭐 이러면서 B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목적은 저기 꼭지점 좌표를 찾는 게 낫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제곱식 고치는 방법을 써주는 게 좀 더 낫겠네. 더하기 3 마이너스 한번 묶어주고 안에서 딱 붙여주고 요만큼만 잘 정리해주고 마이너스 1은 같이 나가면 플러스 4네. 꼭지점 1,4 이게 A겠죠. 자, B 좌표도 요거 높이는 어차피 똑같잖아. 야, 바로 말해봐. 이거 축 몇이야? 4. 바로 나와?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축 4잖아. 계산 안 해도 되지. 축 4고 축은 4고 높이 똑같으니까 얘는 4,4겠지 뭐. 즉 여기 좌표 x좌표가 1, 여기 x좌표가 4. 높이가 y좌표인 4, 밑변 3. 됐지? 자, 아래 그림은 어떻게 자를래? 아래 그림 봐봐. 얘는 지금 구와 색칠된 영역이 이렇게야. 자, 절취선 정해봐. 어디 자를까? 맞아. AB를 잘라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 볼 수 있겠네. AB를 절취선으로 해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요따가 붙이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지. 왜냐면 자, 이것도 근데 이제 그냥 그림만 보고 하지 말고 관계식은 봐. 두 관계식을 그래도 봐. 최고차항계수도 똑같고 그냥 뒤에 플러스 3만 붙어 있지. 그러니까 그냥 위아래 세 칸 관계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똑같겠지. 따라서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그냥 요거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필요한 거 다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가 아니라 거기 보면 나와 있다, 야. A랑 D에 X좌표 1인 거 거기에 점으로 순서상으로 다 나와 있지. B랑 C에 X좌표가 4인 거, 4냐? 4네. 4인 거 거기 문제에 다 나와 있어. 되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평행사변, 이렇게 봐야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길이는 3 확인. 됐냐? 이 길이는 몇이야? 바로 나와. 바로 나오잖아. 3. 아까 걔네 두 그래프의 관계가 뭐였어? 3칸 올라간 관계잖아. 맞아? 3칸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이 위로 3칸 올라간 게 C라는 거 아니야? 여기 3이지. 여기도 3이고. 됐지? 좋아. 다음 장. 자, 그림 보고 계수 부호 정하기야. A랑 C는 구해지지. A 부호 뭐야? 이건 그래프 개형 보고 하는 거잖아. 밥그릇 모양 뒤집혀 있잖아. 음수. 됐냐? C는 부호 뭐야? C는 저거 Y절편이야. 그지? 0 박으면 C잖아. Y절편 찾아야지. 어딨냐? 여기 있네. X축 2에 있네. 양수. 그래서 A랑 C는 그냥 손쉽게 찾을 수 있고 B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축이야.
축의 방정식이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b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일단 축의 부호부터 그림 보고 판단. 아이 뭐 당연히 지금 축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자식 양수일 거야. 됐냐? 근데 그러니까 저 정보가 있어야지. a가 음수야. 자, b는 양수. 되냐? 최종적으로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있는데 a가 음수라 이미 양수 확정? 그럼 b도 양수여야지. 여기까지는 그냥 뭐 기본이고. 그 다음 4번과 5번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다를 까먹으면 힘들 수 있어. 혹시 지금 맞춰봐. 4번은 뭐 하는 걸까? A, B, C를 구하는 문제일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은 이렇게 숫자가 심지어 두 개가 X절편이 나와 있어서 뭐 여기까지는 만약에 식을 찾는다면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항상 찾아지진 않을 거고, 근데 그리고 찾아서 뭐 할 거야? 찾아서 저걸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야지. 그지? 식을 찾는 게 아니라 4번은 뭐게? 맞춰봐. 맞아. 보통 저런 애들이 여기에서 X에 뭘 넣은 경우야. 자, 이거 잠깐만 표기 편하게 하기 위해 fx라고 잠깐 해볼게. 즉, 저 괄호 4번은 지금 x에 마이너스 2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지. 맞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마이너스 2 넣은 걸 찾으란 얘긴데 지금은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지 여기. 마이너스 2,0이잖아 여기. 그래서 지금 4번은 0. 자, 그럼 맞아 비슷해. 5번은 뭘까? 5번은 뭐겐? 얘는 이제 하나만 넣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추가 작업을 한 개 정도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5번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힌트를 주자면 아니 분명히 여기 뒤에 C는 상수기 때문에 저기에 X에 뭘 아무리 넣어도 끝자리는 C여야 하거든. 근데 4가 붙어 있잖아. 4 빼내봐. 그럼 이제 보일걸? 자 다시 뭐 넣는 식? 2분의 1 넣는 식이야. 2분의 1 넣는 식이라기보단 2분의 1을 넣었을 때 등장하는 애야. 자, 즉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지. 따라서 저 5번식은 이 상태에서 4분의 1을 묶어냈을 때 여기 안쪽 모양이 저 5번 모양. 뭐야. 아이씨. 4분의 1을 묶어냈을 때 모양이 들어있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지금 5번에 쓰여져 있는 거지. 즉 2분의 1을 그러니까 어차피 4분의 1은 양수라서 신경 안 써도 되지. 부호만 따질 거면. 즉 이거 부호 찾아라. 2분의 1 넣었을 때 부호 찾아라. 그냥 그림상 대충 2분의 1 어딨어? 어쨌든 양수 맞겠네. x가 2분의 1이면 어쨌든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부호는 당연히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뭐 축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따질 필요 없지. 부호는 어쨌든 양수. 맞아? 그래서 0보다 크다. 문제 없지? 됐지? 저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잘 기억만 하고 있으면 잘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밑에서 이제 나머지도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런 거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자. 안 까먹었지? 그래도 벌써. 이거 조건 뭐지? 둘 다 음수. 그치? 얘는 이거 누가 음수야? 밑에가 음수, 위에는 양수. 됐지? 그 조건 가지고 이제 밑에 또 푸는 거고. 되냐? 일단 빠르게. 몇 개 없는데? 일단 불러줘야지.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 B. 101조 개념 2-01에 거기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플러스까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물론 책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책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다음 마지막 한글로 써줄게. 그 두 번째 이차함수 있지? 이차함수 두 개 나와 있잖아. 두 번째 이차함수 식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지. x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찾았어?
여기 찍. 우리가 이제 절대값 연습을 한번 했지. 그럼 이제 절대값에 대한 또 다른 기술 하나를 장착할 때가 됐네. 즉 절대값 붙은 상태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은 했지. 맞아? 그러니까 방법은 뭐야? 범위 나누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 방법의 단점은 당연히 귀찮아. 할 일이 좀 많잖아. 범위 나누고 또 막 하고. 그래서 범위 나누지 않고 절대값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번호는 내 스타일로 좀 고치십시오. 번호는 문제에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준 거는 아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일 거야. 뭐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나는 항상 순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에는 표시를 잘 해주십시오. 즉 절대값 붙은 거 빨리 그릴 수 있는 유형 4가지 스타일이 첫 번째가 X에만 절대값 붙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Y쪽에만 절대값 붙은 경우. 나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할 거고 내가 준 프린트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근데 책은 순서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순서를 뭐 옆에다 써놓던가 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이럴 거거든. 야, 절대값 붙은 기술 1, 2, 3, 4번 중에 뭐야? 이럴 거거든. 통일시키자고. 3번이 이제 이렇게 붙은 거. 그 다음 4번이 함수 쪽 전체의 통째로 붙은 거. 이렇게 4가지. 됐냐? 얘네들은 범위를 나누지 않고도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 일단 여기서 중요도를 좀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정말 밥 먹듯이 나올 거고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얘 다음으로 그나마 좀 비중 높은 건 얘. 얘는 별 3개. 자, 까놓고 말해서 2번은 실은 잘 안 나오고 3번을 그래도 가끔 잊을만 할 때 한 번씩은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봤을 때 물론 당장 내신에서는 다 해야 되고. 됐냐? 중요도를 이렇게 두도록 하지. 자, 따라서 얘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13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우 어떡할까. 자, 일단 이 4가지 스타일 전부 시작하는 첫 스타트는 다 동일해.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다 동일해. 내 거에도 써 있겠지만 처음은 일단 절대값을 쌩까고 마치 없는 놈 취급하고 그냥 본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직선보단 이차함수로 바로 가볼게. 자, 기준이 될 예시로 보여줄 이차함수는 다음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를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해볼게. 쉬운 설명은 1번만 잘 하면 2, 3번은 금방이고 4번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 안에 할 수도 있어. 자, 일단 저 1번 스타일부터 봅시다. 1번 스타일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x의 말 그대로 함수에서 X쪽에만 이렇게 철컹철컹 붙어 있는 경우. 됐냐? 근데 보통 나는 일단 보여주려고 이렇게 썼지만 이차함수는 이쪽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안 줘. 그냥 이렇게 줘. 그냥 이렇게 줄 거야. 그런데 당연히 자네들 알다시피 제곱이라서 이거는 그냥 똑같은 의미지. 맞아? 따라서 문제에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됐지? 얘가 딱 저 1번 스타일인 거야. 됐냐? 됐지? 야, 일단 정석대로 먼저 그려보자. 우리 배운 대로. 범위 나눠서.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그냥 다 뺏겨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까지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그 다음 절대값이 음수인 경우는 다 부호를 바꾸는데 얘야 뭐 부호 바꿔봤자고 여기만 바뀌겠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자 부위별로 바로 그리면 되죠. 0보다 큰 빨간색이 이쪽이야. 이쪽에는 빨간 그래프를 그려야 돼. 빨간 그래프 일부러 인수분해 되게 만들었어. 금방 그리게. 원래 이렇게 생긴 애지. 여기만 그리면 되지.
여기 y절편 마이너스 3일 거며 여기가 3. 됐냐? 파란 건 이렇게 생긴 애지, 이렇게 생긴 애지. 근데 얘는 반대로 여기만 그려야 되지. 아, 됐어. 이 정도면. 됐냐? y절편 일치하기 때문에 연결시켜놨고. 됐지? 그리면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지 않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봐라. 첫 번째. 즉, 자, 얘를 그려야 되지.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절대값을 없는 놈 취급하고 얘를 그냥 그린다는 거야. 얘를 그냥 그려줘. 얘를 그냥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지.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이유를 좀 생각은 해봐. 봐봐. 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러면 x에 양수가 들어갔을 땐 별일 안 생기지. 즉 x가 양수인 부분이라 하면 y축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말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는 그래프가 변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음수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음수 들어가면 들어간 즉시 뒤지지요. 양수로 바로 바뀌잖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니는 마이너스 2를 넣었지만 얘는 계산을 2로 할 거야. 그렇단 얘기는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x의 음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그려지는 애들이지. 아니,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점들은 x좌표가 다 마이너스잖아. 근데 여기엔 x좌표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봤자 양수로 바뀌거든. 다시 말해, 여기 파란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안 그려져. 지워. 지워. 됐냐? 대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성을 띠게 되지. 예를 들어 여기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무슨 값이 나와? 3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즉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일 때 이게 이제 여기에 찍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쪽에서 1을 넣었던 요 값이 여기에 딱 하고 찍힐 거야. 그러니까 자네들 초등학교 때 해봤던 데칼코마니 알지? 물감 이렇게 칠해가지고 책 접었다 피는 그것처럼 이렇게 바로 대칭시켜서 그리면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지. 됐냐? 요 1번 원리가 그대로 2번과 3번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제 바로 한번 똑같은 원리로, 단지 이제 이 모든 일이 x 기준에서 일어나냐 y 기준에서 일어나냐 그것만 달라질 거라. 자,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스타일이 이제 y의 절대값 붙은 경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첫 번째 할 일, 그냥 절대값 무시하고 그리기. 자, 저거 아까 인수분해서 그려봤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지. y축 한 요쯤 있겠네. 됐냐? 자, 아까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번엔 y의 절대값 붙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y의 음수가 들어가 봤자 무용지물이 돼요. 그지? y가 음수인 경우는 그려지지 않을 거야. y가 음수인 게 어디야? x축 아래쪽이지. x축 아래쪽이 안 그려져요. 지워. 됐냐? 대신 마이너스 2는 건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y값이란 건 이렇게 세로에 있는 이런 값들이잖아. 여기가 원점이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2는 값은 2가 될 것이야. 그런 느낌으로 얘는 아까 x축은 좌우로 데칼코마니를 했다면 지금은 위아래로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하시면 약간 항아리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됐냐? 1번이랑 똑같은 원리로 그려지는 거야. 거의 약간 외운다? 외운다?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외워주면 좀 더 잘 외워지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아니지. 3번은 뭐야? 3번은 x에도 철컹해, y에도 철컹이잖아. 맞아? 그래서 3번은 1번하고 2번에서 했던 두 짓을 둘 다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절대값 무시하고 그려. 1번에서 했던 거랑 2번에서 했던 걸 그대로 다 할 거라고. 1번에서 했던 게 뭐야? x의 절대값 붙어 있기 때문에 x가 음수인 부분 지웠지. 됐냐?
x가 음수인 1번에서 했던 짓이 x가 음수인 부분 지우고 좌우로 데칼코마니 했어. 맞지? 뭐 어쨌든 순서는 상관없어. 됐냐? 자, 근데 2번에서 했던 짓은 y가 음수인 부분을 지웠지. 그리고 위아래로 데칼코마니 했잖아. 그럼 말 그대로 1번 플러스 2번이기 때문에 그 짓을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됐냐? 이 모든 규칙이 모든 그래프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라스트 4번. 4번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나마 애들이 잘 안 까먹긴 하더라. 4번을. 왠진 모르겠지만. 자, 4번 그래프도 일단 마찬가지로 기본형 그려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일은 다 똑같아. 절대값 없는 놈 취급하고 그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4번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1번하고 비교해봐. 아까 1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1번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넣자마자 사라졌거든. 맞지? 얘는 달라. 마이너스를 넣으면 계산까지는 다 된다. 맞지? 마이너스 값 그대로 계산 자체는 다 되지. 마지막에 계산 결과에 절대값 붙는 거야. 됐냐?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봐. 계산 결과가 양수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래프에서 계산 결과가 양수인 게 어디야? 실은 계산 결과라 하면 y값을 말하는 거야. 그지? x축 위쪽이 계산 결과가 양수인 부분들이지. 맞아? 여기 있는 점 y좌표 양수잖아. 여기 있는 점도 xn 음수가 들어갔지만 계산 결과는 양수로 나온 지점이야. 그지?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요 양날개 쪽은 그림이 변화가 없으며 중요한 게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의 관계식만 따로 쓴다면 이게 아무 일 없이 절대값이 뺏겨진 경우인 요 관계식이기도 해요. 노란 부분만 쓰면. 이제 내려간 부분을 잘 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아마 1,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거든. 점 하나 바로 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산 결과가 이거잖아.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금 뭐가 돼? 1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계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몇이 돼? 4가 되지. 즉 y좌표가 4가 되지. 올라가 일로. 맞아? y좌표가 음수인 애들이 전부 다 윗짝으로 절대값 붙어서 위로 다 올라가. 이렇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접어 올린다 그러지. 이렇게 딱 접어 올린 것 같은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빠르게 그려진다. 됐냐? 그리고 그러면 저 빨간색 라인은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변해진 그림이지.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의 관계식은 저 절대값 부호가 절대값이 뺏겨질 때 마이너스 달고 뺏겨진 경우인 이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저 4번 유형 그림도 그림이고 안 접힌 부분과 접힌 부분의 관계식도 필요하면 따로따로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 됐지? 저 네 가지가 절대값 그래프 빨리 붙은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이고 책의 밑에 보기 문제에 직선, 자, 이 참수로 실컷 설명해 줬기 때문에 겨우 요 직선 나부랭이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준 프린트로 연습해 보시고 내가 준 프린트에 유제 4번은 내가 일단은 안 알려주고 한번 너에게 맡겨볼 테니까 나름 그 유제 4번 문제 있죠. 범위 나눌 필요 없어. 지금 이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거든. 뭐 잘 생각해서 와봐.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지금은 시간도 없고. 그릴 수 있어. 충분히 좀만 생각해보면. 93쪽부터 100쪽까지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 프린트 풀어오시고 그려오시고 풀어오시고가 아니지.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